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유진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요 며칠 상당히 체감지수 안 좋고 공포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광기는 좀 이용하고 공포에 매수하고 또 환호에는 약간 조심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정해야 된다. 우리는 외인과 기관처럼 자금이 무궁무진하진 않는데 증시가 내려왔을 때 내 종목과 포트, 섹터를 점검하고 기간 투자, 시간 투자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확보할 것이냐. 저는 전자를 택한다고 좀 말씀드렸고 결국은 뭐 전일부터 좀 반대 매매 상황이 좀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일단락이 좀 돼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간만에 반등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양대 지수를 좀 보면 코스피 지수가 2383선 1.1% 올랐고 코스닥이 784선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금일 장 초반에만 해도 상당히 걱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느냐. 결국은 이제 전량 후강이 펼쳐지면서 오늘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내일도 반등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 시황적 요소를 보게 되면 정리된 부분이 별로 없죠. 아직 중동 리스크도 진행형인 것 같고 금리 이슈도 좀 활발하게 아직도 토론이 진행 중인 것 같고 시장이 상당히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뼈대를 잘 세워야 된다. 시장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궁금증도 있고 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 의구심도 좀 생기고 상승장 때는 다들 잘하지 않습니까? 하락장 때 내 종목은 뭐 다른 섹터 20%씩 빠진다. 내 종목은 10%씩 빠진다. 이런 걸 상당히 봐야 되죠. 오늘 또 반등 나올 때는 다른 종목들 2, 3% 반등 나올 때 내 종목은 6%, 7% 올라간다. 상당히 좋은 국면이죠.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이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단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지금은 큰 뼈대, 큰 궤, 큰 틀을 잘 세워야 된다. 아직은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설레발 칠 필요도 없어요. 자, 시장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야간 선물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이 모습만 보면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고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어쨌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엇이 아직 시황적 요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 제거가 안 됐는데 이게 어찌됐건 제거돼야 되지 않습니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요소예요. 재료가 노출되면 소멸되죠. 호재든 악재든. 근데 이것이 지금 아직 제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증시가 지금 전일 굉장히 급등락으로 좀 이어졌는데 양봉 마감이 됐고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도 순항 중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국내 증시 잠깐 보니까 장 초반에 오전장에 그랬죠. 아, 커플링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반 그 오후장에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증시는 지금 현 시점이 어떤 위치고 국내 증시가 오늘 돌아선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계속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응도는 어쨌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전일 시황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는 진행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중동 리스크는 ING고요. 뭐 이거 전혀 해결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 안고 있는 것도 금리 설왕설래 이것도 ING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좀 이면을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좀 다른다. 패드워치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12월이라고 했죠. 12월에 관한 것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데 오늘 74%까지 올라갔어요. 무엇이 동결 가능성. 참 신기합니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을 분명히 했겠죠, 여러분들. 자, 뭐 반등 추세가 이제 나와가지고 중단까지 올라갈지 미국 증시가 상단까지 올라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현재 갖고 있는 우리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됐고 아직 호재 모멘텀이 없어요. 아직 이게 없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죠.
뭐 FOMC가 좀 열려서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 다음 주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은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12월 그 FOMC의 어떤 금리 동결, 인상, 인하 이 여부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좀 더 본다면 미국의 어떤 현물 종목들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든지. 예. 이거는 근데 솔직히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그죠? 또 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국내 증시로 좀 커플링이 되느냐, 디커플링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일단 방향성 선택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10년물 국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정말 무서웠습니다. 5%가 넘어가지는 않고 찍었죠. 5%. 네. 이거는 뭐 지금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눌림목 뭐 이 정도 현재는 차익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10년물 국채가 5% 찍고 4.83인데 이 10년물 국채가 내려오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내렸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도 장대 음봉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면이 틀린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시장에서 가장 우려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첫 순위는 일단 중동 리스크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금리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다. 그죠? 근데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 이거 제거가 안 됐거든요.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부분에 관해서는 좀 우호적이라는 거죠. 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9월 동결했고요. 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31일부터 진행돼요. 11월 1일까지. 이것도 지금 90% 이상 확률로 동결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2회 연속 동결이 나오고 지금 12월 거 반영한다고 해요. 이거 오늘 7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힌트를 주고 있네요. 계속 뭐 싸움을 하고 있죠. 매파냐 비둘기파냐. 어느 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 굉장히 팽배하게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매파냐 비둘기파냐. 근데 이면보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니까 표면적인 내용은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 가고 그러면 또 금리 인상 카드 한 번 더 들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금리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유가는 90불 정도까지 상승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90불 찍고 현재 모습이 어떠느냐. 중동 리스크를 반영시키는 결과물이잖아요. 유가가. 자, 유가 현재 86불입니다. 내용들이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100불 넘어가면 적색 경보다. 그죠? 100불 넘어가면 적색 경보다. 90불 찍고 지금 86불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전일 10년물 국채 하락, 달러 인덱스, 달러 인이라고 쓰겠습니다. 하락, 유가 하락. 좀 좋은 내용들은 나왔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현물 차트 모습을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를 끌고 있는 것은 어찌됐건 반도체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이거든요. 반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현물 차트 모습까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글로벌 증시에서 기준치 역할을 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엔비디아도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과 거의 유사한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죠? 기술적으로는 뭐 반등 나올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올라갔습니다. 한 3%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과대 낙폭군에서 올라오는 모습. 뭐 미국 시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드리면 엔비디아가 이제 뭐 CPU까지 좀 진출하는 모습, ARM이 설계한다 등등. 생산은 2025년에 하겠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아직 출시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획이에요. 어디의 계획입니까? 엔비디아의 계획일 뿐이에요.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까지. 그리고
지금 제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 단일 시황을 좀 보니 국채가 좀 우호적이었고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렸고 유가도 좀 하락했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양봉 마감됐고 그러면 국채금리 이슈 끝났느냐? 진행형이죠. 네. 우리가 호재를 봐야 되니까 10년물 국채라고 쓰겠습니다. 10년 국채 ING 아직 제거 안 됐네요.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 여기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표현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중동 리스크가 1단계다. 저 김민준이 말한 중동 리스크 2단계는 이란 군부가 개입하고 정말로 중동 결집 구도가 가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중동대 조금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게 2단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개입하는 구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에너지 너무 쏟지 마라.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중동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고 ING고 2단계 확전 기로다. 그리고 하나 긍정적인 것은 아직 이것도 일단락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되면 금리 인상 분위기 속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페드워치 결과물을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오히려 12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 올라갔더라. 이건 상당히 좋은 쪽이죠. 자,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체감지수가 좋지 않았고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 무서웠죠 여러분들. 네. 항상 뭐 시장 1년 12달 가다 보면 대외변수 항상 출해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긴밀한 대응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지금 대응하는 게 긴밀한 대응입니까? 이미 하방 경직선 2400선이 깨지기 전에 그죠? 손절은 언제 하는 거다? 하락되는 게 아니고 반등이 좀 나올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뭐 터졌어요? 28 전쟁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했었어야죠. 그게 긴밀한 대응이죠. 지금에 와서 대응하겠다. 공포에 매도하는 거죠. 그죠? 매도 클라이막스에. 그건 긴밀한 대응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어제부터 이제 반대 매매가 출회됐고 오늘 오전까지 좀 출회가 됐는데 전략 후강이 됐다는 거죠. 전략 후강 장세 속에서 주도주의 흐름은 어땠고 오늘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 섹터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 주도주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왔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도주 버리면 안 된다. 순위만 계속 바뀌는 거다. 순위. 지금은 순위를 좀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동차는 3분기 실적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섹터예요. 분명한 건. 네. 그건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는 업황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아직도 반도체는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4분기 때 디램, 낸드는 또 내년이지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 쪽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뭐 제약바이오가 이제 소외주 쪽에서는 좀 시장 견인을 했고 주도주 쪽에서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중동이 결집 구도로 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운신의 폭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고 가면서 중동 전쟁까지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경제 높은 지위에 포진돼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크 주크버거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했다. 겁먹지 마라. 그죠? 누군가는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보했고 과대 낙폭은 지금도 좀 더 진행된다. 과대 낙폭이니까 이제 과대 낙폭 이후 반등이죠. 어느 선까지 좀 이어질 것이냐. 2500선에서 2550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갱신은 안 돼요, 여러분. 고점갱신 될 만한 호재 모멘텀이 아직은 없습니다. 단지 뭐 이제 주도주 쪽에서 조금 지금 삼각편되지 않습니까? 그죠? 2차 전지도 좀 원자재 쪽이 좀 살아나고
판가락 부분 전이 되는 게 좀 주춤해지고 자동차도 3분기 호실적을 좀 쓰고 그죠? 더불어서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좀 없죠.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낙폭과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시기는 좀 누리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제 종목으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다들 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한시름 돌렸으니까 여기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과대 낙폭만 우리가 뭐 볼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과대 낙폭 이후에 추세 반등 해갈 수 있을지. 저는 참 이번에 보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없었더라면 어찌 됐든 28 전쟁이 지금 대외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7만 전자도 좀 한번 갔다 왔고 28 전쟁이 있는 속에서 지금 다시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견조하다. 시황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무기한 유예 그렇죠? 지난번에 나왔던 소식이 이거였고 28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국이 약간 불편했나 봐요. 요새 중동 지역에 자꾸 중국이 이권 개입을 하니까 그 표면적인 이유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단절에서 외교 정상화를 이뤄낸 국가가 중국이다. 올해 2023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뭐 기축통화의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거든요. 뭐 브릭스도 출범시키고. 이게 좀 불편했는지 미국이 선물 줬습니다. 뭐 줬죠? AI 반도체 제재하겠다. 그랬죠. 요거는 뭐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대중 국내 반도체 유입을 해줬는데 뭐 이런 선물도 줬습니다. 악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28 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황 반등할 거다. 그죠? 4분기에 업황 좋아진다. 뭐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D램부터 좋아질 것이다. AI 반도체는 캐시카고 될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고 실적 개선도 좀 도드라질 거다 이제.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수급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굳건하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게 이번에 28 전쟁하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소재 파트들이 되게 내려갔잖아요. 3분기 실적도 안 좋으면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 예시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빨리 지우겠습니다. 이런 거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해놓고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 봤지만 글로벌 반도체 현재는 대장주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여전히 굳건하다. 내년 매출액이 지금 100% 올라갈 거라고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둠의 터널은 이제 다 지났다. 전반기에는 기대감이었으면 지금은 업황 반등, 실적 기대감 확실히 있다. 증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실적에 따라 연동성이 이제 예상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도 있을 텐데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등등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어떨 것이냐, 주당 EPS는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전반기보다 나빠질 확률 없다고 보여집니다. 좀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대장주 흐름은 봤어요. 주식은 항상 대장주를 하든 안 하든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대형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밑에 중소형 종목들은 어땠느냐 오늘 봐야 되겠죠. 여전히 전반기 히트작 한미반도체 뭐 차트는 좀 무섭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차트 모습은 아닌데 오늘 어쨌든 5.78% 반등. 추세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그죠? 추세 유효합니다. 반등 나갔고. 그러면 관심은 어디다 둬야 되죠? 오늘 한 종목 더 보죠. 요새 종목을 좀 안 풀었는데 오늘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모습입니다. 오늘 7%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보죠. 오늘 5.57% 반등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여전히 관심 있는 거 어디다 관심 둬야 된다?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HBM. 그리고 저는 DSP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좀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쉽게 역시 죽지 않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30%짜리 기업이잖아요.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5.43%.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이 약간 좀 뚫리면서 과대녹복 구간에서 한 11% 정도 올랐는데 중단까지 갈 거냐, 박스권 상단까지 갈 거냐, 이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무난히 중단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슈하면 가장 큰 이슈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자합병.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오너. 제가 주식하면서 감정 대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서정진 회장의 도덕적 해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경영을 잘해야지. 오너의 의지. 이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지루한데 셀트리온 그룹지 지루했죠. 제약바이오도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지나 올라가고 놀림목 나갈 때 반등 못 나갔어요. 근데 지루하지만 갈 길 가는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삼자병. 임시주총에서 지금 임시주총입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계약서 승인됐어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1조 원 초과되어도 관철하겠다. 그죠? 오너 의지. 네. 이런 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반등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반등이 나갔어요. 반등이 나가면서 3바까지 3분기 실적 좋을 거다. 그리고 유럽에 이제 파트너 써서 벤처 캐피탈인데 파트너십 확대 유스플로 이런 것도 이제 반등에 한몫을 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도주는 계속 편제하고 소외주 쪽에서 제약바이오 이제 가는데 올해보다 내년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선제적 조정이 이미 받았고요. 모멘텀 유효합니다. 네, 모멘텀 유효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계속 제약바이오를 할 때는 지금 여건이 어떻습니까? 고금리 여건에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 기조, 인상이냐 인하냐 동결이냐 이 금리 기조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 변동 전략에 따라서 맞춤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역시나 관심은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바, 알테오젠, ADC까지 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바쁩니다. 한 3분 남았는데 2차 전지 안 볼 수 없죠. 제가 봤을 때 어제부터 2차 전지 파트가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인데 오늘 그래도 이제 아랫꼬리가 좀 달렸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61선 다 뚫렸고요. 기술적인 거 중요하지 않지만 121선 다 뚫렸고 241선이에요. 심리적 저항 구간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저항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2차 전지 투매를 봤을 때 지금 첫 순위로 나온 게 뭐냐? 신용이에요. 이 신용이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온 것 같고 물량 출회하면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잡아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추세 반등 할 거냐? 이거는 환경 여건이 아직 안 좋은 것 같아요. 원자재 보게 되면 니켈, 리튬 가격, 리튬은 이제 4분기 좀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여전히 전망치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4분기 실적 증명해야죠. 여기까지 좀 확인 필요할 것 같고 단기 반등세 좀 노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좀 기간 행보했으니까 단기 반등 좀 노려볼란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냐? 원자재 체크해야 됩니다. 자원 정보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리튬, 니켈 계속 체크하세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까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투자 포인트냐, 단기 리바운드냐. 명확하게 접근 포인트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제 명인의 해안인데 저는 하반 경직성 확보됐다고 봅니다. 이제 실적 시즌인데 종목군 장세가 좀 나타났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과대낙폭 계속 진행될 겁니다. 반등. 그래서 과대낙폭 반등 즐기시고 이 이후에 추세 반등까지 할 것이냐 거기까지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과대낙폭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겠지. 그리고 나서 더 갈 것이냐. 근데 내 종목이 지금 반등이 안 나와. 내 종목이. 그러면 점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중동 리스크가 진행 중이지만 저는 이거 확전 어렵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지역적인 거 보지 마세요. 큰 틀, 큰 쾌,
증시의 중추뼈대, 기초가 잘 닦여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잘 보시고 역시나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저는 장비, 자동차는 부품,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를 봐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어렵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 늘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